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적분 기본정도 연습문제 풀이 2단원 급수의 연습문제 2-1번과 2-2번 풀이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번 시그마 A1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 a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1의 값이 2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우리는 이 문제는 급수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항에 대한 극한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급수가 수렴한다면 거기에 대한 일반항으로 쓰인 요 i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따라서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요 아이가 수렴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수렴골이고 0으로 수렴한다면 AN도 역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 자, 이거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1이라는 요 아이가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수렴하는 아이와 수렴하는 아이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하다? 빼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 빼기 1과 같으니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수렴하는 아이는 그 수렴하는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바로 1번. 교차보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홀수함까지의 합과 짝수함까지의 합이 똑같은 값에 수렴하는지 확인해서 똑같은 값에 수렴한다면 수렴값으로 인정할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1-2분의 1 짝수함까지의 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짝수함까지의 합 1 빼기 3분의 1이네요.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그러면 이쪽에 가면 1 빼기 4분의 1? 쭉. 그렇다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극한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따라서 짝수함까지 합이라는 것은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홀수함까지 합은 어떻게 될까요? 홀수함까지 합 1, 2분의 1, 3분의 1, n분의 1까지 간다? n 플러스 1분의 그렇다면 없어지고 홀수함까지 합이라는 것이 초항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짝수함까지 합, 홀수함까지 합 둘 다 같더니 똑같이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렴은 1로 수렴. 결론입니다. 자, 바로 이거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짝수함까지 합, 마이너스까지의 합, 이 앞에는 마이너스 n분의 n 플러스 1. 그렇다면 요렇게 없어지는 요렇게 없어. 그러면 2 마이너스 n분의 n 플러스 1. 이 아이를 일반항으로 우리가 봤을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2 빼기 1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홀수함까지 합이라는 것은 이라는 값으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짝수함까지의 합과 홀수함까지의 합이 수렴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발사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연습문제 2-3번, 2-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3번 n 팩토리얼의 1이라는 숫자를 an이라고 할 때 10의 n제곱분의 an의 급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an이 어떤 수가 나열되는지 우리가 형태를
알 수 없으니 나열을 통해 그 숫자들의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은 1팩토리알의 1의 숫자니까 1이 될 것이고요. A2는 2팩토리알의 1의 숫자니까 2 곱하기 2는 2가 될 것이고요. A3는 3팩토리알의 1의 숫자니까 3 곱하기 2는 6. 그 다음에 A4는 4팩토리알의 1의 숫자니까 424에서 1의 숫자 4가 될 것이고, A5는 5팩토리알의 1의 숫자니까 4팩토리알까지 1의 숫자 곱하기 5를 하면 5, 4, 20, 1의 숫자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6부터는 0에다가 6을 곱하고 7을 곱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될 테니 계속 빵빵빵빵빵이 연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군요. 따라서 우리는 급수의 값을 구하려면 A4까지의 것만 적용시켜서 더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식은 자 10의 1제곱분의 1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2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6 더하기 10의 4제곱분의 4로 구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통분을 해보면 10의 4제곱으로 통분되었을 때 1 곱하기 10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10 더하기 4로 그 분자의 값이 결정되어질 수 있으니 그 계산 결과가 10의 4제곱분의 1294임을 알 수 있고 해서 그 계산 결과는 0.126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2-4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n제곱이 이퀄 0의 두 근 알파인과 베타 n이라고 했을 때, 자, 알파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n 분의 1의 급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알파인과 베타인 사이의 관계식을 좀 끄집어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의 값이 n 플러스 1이 되고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의 값이 마이너스 n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요 분수식의 급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전개를 해서 어떤 식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자, 분모를 전개하게 되면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 베타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분모가 정리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분모에 알파 n 플러스 베타 n과 알파 n 베타 n의 곱의 값을 n에 관한 식으로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자,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의 값은 n 플러스 1이었고 알파 n 베타 n의 곱의 값은 마이너스 n제곱이었으니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로 그 식이 정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서 형태가 n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서 분모가 정리됨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을 공통인수를 분권에 정리해보면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로 해서 변수 k에 관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부분분수 분해를 통해 나열로서 풀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따라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나열을 통해 풀어야 하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식을 나열해보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까지를 나열할 수 있고, 요 규칙적인 그 수의 나열에서 이 중간에 있는 요 함들이 모두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 그 계산 결과는 1로 수렴한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5번, 2-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5번. n제곱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급수를 구해라. 자, 이 형태 분수식의 형태네요. 부분수 분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분모가 4차식이고 분자가 1차식인 게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얘를 어떻게 부분수 분해를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식을 한번 쪼개보도록 하죠. n제곱분의 a 플러스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b로 썼을 때 이 아이를 통분하는 과정에서 분자의 값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통분을 한번 해보면 자 n제곱에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자 a에는 이 아이, b에는 n제곱이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 플러스 4an 플러스 4a로 분자가 정리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분자의 값과 원래 주어진 식의 분자의 값이 일치해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0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a의 값은 1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a의 값은 4분의 1이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무슨 얘기죠? n제곱,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저 식을 우리는 n제곱분의 4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분의 1로도 쓸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그렇게 한번 바꿔서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요거를 4분의 1을 묶어내게 되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자, 변수가 k로 바뀌었으니 n을 k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k 제곱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그러면 봤더니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중간에 끼어 있네요. 어떻게 나열을 이장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4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아이를 쭉 나열해 보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 5의 제곱분의 1의 형태로 계속해서 정리되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죠? 그런데 3의 제곱분의 1이 요걸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제곱분의 1은 그러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에서 요 아이와 요 아이가 1과 2의 제곱분의 1이 살아남는다? 남을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항을 정리할 때도 n-1항과 n항을 정리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1항을 정리해보면 n-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까지 정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없어지는 것들을 쭉 이제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 하나 둘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날아가니까 여기에서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1 하나 둘 얘와 없어진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항이 1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근데 리미트 n 무한대로 할 때 이 둘은 0으로 수렴됨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남아있는 항은 1 플러스 4분의 1이겠네요. 4분의 5와 4분의 1이 곱해져서 16분의 5라는 결과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 형태로 부분분수 분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분모가 3차식이라서 문제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 바로 1번을 풀었듯이 이 i도 통분 과정에서 분자의 값을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2로 썼을 때 이 계산 결과가 통분을 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2가 a에 곱해지고 n이 b에 곱해지니까 a 플러스 b의 n 플러스 2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값과 주어진 기존의 식이 같은 i가 되어야 하므로 a의 값이 2분의 1이 되고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주어진 요식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자, 변수가 k로 바뀌었으니 k를 이용해 이 식을 정리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그런데 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2분의 1이 분자에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 1을 앞으로 이렇게 묶어내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 식도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나열해야 되겠구나 라는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나열을 한번 해보면 2분의 1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나열하겠습니다. 나열해보면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 연속적으로 나가는 게 보이시죠? 따라서 마지막 n항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했을 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때는 없어져서 n 플러스 1분의 1까지 없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항이 0으로 수렴되는 게 확인이 되죠. 따라서 결과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좌표 평면에서 x-3y 플러스 3이 0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합니다. a1보다 a2가 크고 a3가 크고 이렇게 그랬을 때 a and bn의 곱분의 1의 급수값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a1, b1, a2, b2 좌표값이 자연수로 어떻게 나열되는지 그 규칙을 알아보는 게 우선이겠죠. 따라서 요 식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3y 더하기 3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에서 x, y 값이 어떻게 자연수의 값으로 정리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y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x값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y값이 2인 수부터 a1, b1이 적용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 식의 특징이 x의 값은 3을 묶어냈을 때 y 빼기 1의 값의 3배의 값이다 라고 정리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a에는 3배의 bn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나열해보도록 하죠. a1의 값은 3이 되고 b1의 값이 2가 되었을 때 a2와 b2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b2 3을 집어넣었을 때 a2의 값 6이 됨을 알 수 있나요? a3 b3 4가 되었을 때 a3
9가 되면 알 수 있습니까? 아, 4가 빼기 3인데 제가 플러스 3이라고 적었군요. 그래놓고 계산은 저렇게 했죠? 문제를 외우고 있었던 게 들켰습니다. 자, 그래서 A3가 9, B3가 4죠. 그 다음 B4가 5가 되면 그러면 A4의 값은 12가 되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AN과 BN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BN의 값은 N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 있고요. AN의 값은 3N의 값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해놓은 AN, BN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식의 형태를 알아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니까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형태가 3n n 플러스 1분의 1로 식이 정리되더라는 것이고, 이 아이를 보니까 3분의 1을 묶어내서 리미트 시그마로 얘를 정리했을 때 부분수 분해에 의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의 식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이제 나열에 의해 풀면 되겠네요. 자, 3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나열해 보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항들이 없어짐을 알 수 있으니까 마지막 항도 n 항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군요. 이렇게 없어지는 항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결론 어떻게 됩니까? 첫 항과 맨 마지막 항이 남는데 리미트의 연산 결과에 의해 마지막 항은 0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 연산 결과는 3분의 1과 1의 곱이므로 3분의 1로 수렴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연속문제 2-7번, 2-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첫째 항이 등비수열 AN. 등비수열이 이거 줬군요, 직접적으로. 그때에 그 AN의 급수가 3으로 수렴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3n-2항의 급수와 4n-1항의 급수가 빼졌을 때 그 값이 어디로 수렴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등비수열의 급수가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수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니까 공식 1-r분의 A1의 값으로 3이라는 값이 구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문제에 주어진 A1이 뭐였었냐? 1이었습니다. 따라서 A1 대신에 1이라는 숫자를 써넣으면 공유해가 R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죠. 자, 1-R의 값이 3분의 1임을 알 수 있으니 R의 값이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보여볼 수 있겠군요. R이 3분의 2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A의 3n-2라는 요 수열은 항이 어떻게 나열이 될까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A1, 2를 집어넣어 보면 A4, 그 다음에 A7 이렇게 나열이 되겠군요. 그러면 얘를 초항으로 하고 첫 항으로 하고 세 개의 항씩 건너뛰어서 나열이 되는 그런 수열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당연히 공비의 세제곱의 값이 곱해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3n-1도 어떻게 나열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A2,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면 A5, AA, 똑같군요. 그런데 단지 초항의 값이 A2로 구해졌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곱해지는 값은 R의 세제곱이 계속해서 곱해져 갈 것이라는 게 그냥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따라서 이 항의 급수의 값이라는 것은 1-R 세제곱분의 초항의 값 A1에서 빼라 뭐를 1-R의 세제곱분의 초항의 값 A2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R 세제곱의 값인
3분의 2의 세제곱 27분의 8을 대입하고 1-27분의 8 분의 A1의 값 문제들은 1. 그 다음 A2의 값은 1 곱하기 공비 R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자가 1 빼기 3분의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27분의 19분의 3분의 1이니까 약분하고 19분의 9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2-8번 급수 n이 돼서 무한대 데까지 급수네요.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전체의 n제곱. 우와, 형태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지 도저히 가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잘 보이지 않는군요. 어떻게 한다? 나열해 본다 합니다. 그래서 n 1일 때 저 식의 값이 뭐가 되는지를 한번 봤더니 n 1일 때 3분의 1 빼기 1의 1제곱 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n이 2일 때 3분의 2의 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n이 3일 때는 다시 빵이 되고요. n이 4일 때는 3분의 2의 4니까 4제곱이 되거든요. n이 5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빵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얘기는요. 홀수항은 계속해서 빵. 짝수항은 3분의 2의 제곱의 값이, 즉 9분의 4가 계속해서 곱해져 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급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초항 3분의 2의 제곱, 공비 3분의 2의 제곱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라. 등비수열의 급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세워보니 자, 1 마이너스 9분의 4 분의 초항해가 9분의 4 이렇게 식이 구성되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9분의 5분의 4가 되니까 결과 5분의 4가 됨을 연속 문제 2-9번과 2-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9번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3의 n-1제곱의 n제곱 중에 실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이 n제곱분의 an의 급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3의 n-1제곱의 n제곱 중 실수 개수 an이 저 문장을 보는 순간 안 떠올려지죠. 따라서 나열해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니까 A3부터 한번 나열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A3는 마이너스 3에 3-1제곱, 즉 제곱에 세제곱분 중 실수 개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실수 개수는 양수 9의 세제곱분이니까 1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3의 값은 1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A4 마이너스 3의 4 빼기 1제곱 세제곱의 4제곱분 중 실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음수의 짝수 제곱은 실수가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빵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4의 값은 빵이거든요. 자, A5도 한번 조사해볼까요? 마이너스 3의 4제곱의 5제곱분 중 실수의 개수입니다. 양수의 홀수 제곱분 중 실수 개수 1개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A5의 값을 내서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5, A6의 값도 이제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3의 5제곱의 6제곱분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니 음수의 짝수 제곱들이죠. 따라서 또 빵개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빵개가 되었으니 역시 A6의 값은 0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의 규칙에 의해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짝수 번째 항의 AN의 값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홀수 번째 항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1이라는 숫자에 의해 2의 n제곱분의 AN의 값이 결정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나열해 보니 2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i는 이렇게 나열된다는 겁니다. 2의 세제곱분의 1, 2의 5제곱분의 1, 2의 7제곱분의 1.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급수는 나열을 통해 이러한 급수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등비 급수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 1-공비 4분의 1 중앙위가 8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해보면 4분의 3분의 8분의 1 6분의 1로 수렴하는 값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네요. 자, 2-10번 2차 방정식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퀄 제곱의 두 근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급수의 합의 값은, 자, 형태를 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의 n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 두 근의 관계를 내가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해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분수식의 값인데 분수식의 값을 우리가 뭔가 감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n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을 일반항으로 가지는 이 수열의 규칙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된다 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열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열을 하기 이전에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합의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과 고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일단 구해놓고 이 일반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열해보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분자를 다 나열하기가 좀 곤란하죠. 이 위에다가 따라서 1 묶어내고요. 얘네들 나열해보죠. 어떻게 됩니까? 알파의 1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한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가는 게 급수죠. 자, 요 형태를 가만히 봤더니 얘들끼리 뭔가가 있다는 게 보입니다. 뭔가요? 등비수요. 얘들끼리 뭔가가 있다는 게 보입니다. 뭔가요? 등비수요. 따라서 우리는 요 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의 등비급수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의 등비급수의 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등비수열에서 등비급수가 존재하려면 공식 밖에는 없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알파와 베타의 합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양수고요. 알파 베타의 곱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음수입니다. 알파와 베타는 서로 반대 부호인 그런 값이 되어야 하는데 절대값이 1을 넘지는 못하겠군요. 따라서 공식에 의해 이 둘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식에 의해 이 식을 정리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자, 중괄호 안에 있는 첫 번째 등비 급수는 1 마이너스 R분의 알파분의 알파로, 두 번째 등비 급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로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두고요.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에 곱해지니까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1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파 베타와 알파 베타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분자에 있는 알파 베타가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분자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남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과 약분이 되어져서 사라진다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식에서 이러한 식이 정리되었을 때 분자, 분모, 약분 되어지고 나면 근방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 구해진 요 값들이 대입될 차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1이 구하고자 하는 결과 값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니 1 빼기 4분의 3 4분의 1분의 1 4도 수렴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군요. 연습문제 2-11번, 2-12번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11번 등비급수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R의 n제곱이 수렴할 때 등비급수가 수렴일 때인데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얘가 수렴일 때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을 1, 2, 3, 4, 5번 중 찾아라 이거네요. 그래서 등비급수 수렴 조건으로 생각해보니까 초항의 값이 0이거나 또는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면 등비급수가 수렴이죠. 초항의 값과 공비의 값이 똑같이 R이므로 R의 범위를 우리가 적어보니까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속한다 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니까 R의 n제곱, R의 2n제곱이 더해진 항이 나왔네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R의 n제곱이라는 등비급수와 R의 2n제곱이라는 등비급수가 더해졌을 때 수렴합니까?를 묻는 문제네요. R은 수렴한다라는 걸 알았으니 R의 2n제곱, 즉 R의 제곱이 수렴값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R을 제곱하게 되면 R의 범위가 이렇기 때문에 0 이상 1 미만에 국하는 그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겠죠. 공비의 값이 R의 제곱이므로 R의 제곱이라는 공비의 값이 수렴값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수렴이니까 시그마를 분배해서 각각의 수렴값을 구해서 구할 수 있겠군요. 따라서 얘는 수렴임을 증명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R의 n제곱 초항 R 공비 R 마이너스 2R의 2n제곱 이거는 R의 제곱이라는 초항과 R의 제곱이라는 공비를 가지는 그러한 등비 수열의 전체 항들의 마이너스 2배를 한 거죠. 더할 때 더함과 똑같습니다. 전체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2배가 된 것을 지금 뺐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비의 값 R의 제곱이 수렴값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 얘도 당연히 수렴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2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R의 n제곱 2분의 1 곱해져 있는 숫자이니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R의 n제곱 수렴값의 범위라는 걸 알고
마이너스 R의 n제곱에서 마이너스 R이 첫 번째 항이자 공비라는 사실을 알죠? 따라서 마이너스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수렴이라서 전체 값도 수렴의 범위를 만족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4번 첫 번째 항 2분의 R-1 그리고 공비 2분의 R-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 2분의 R-1의 범위가 과연 이런 수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R-1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에 속하고 2분의 R-1의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수렴값의 범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포함되므로 얘는 수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2분의 R-1의 n제곱 얘는 초항의 값이 2분의 R-1 그리고 공비의 값이 2분의 R-1입니다. 따라서 2분의 R-1의 값이 수렴값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2분의 R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모든 항에 마이너스 1을 들었을 때 이 I이 2분의 R 마이너스 1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걸쳐 있으므로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그 값이 만일 2분의 R 마이너스 1의 값이 된다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5번의 경우는 수렴값의 범위 벗어난 범위에 이 값의 범위가 속할 수 있으므로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군요. 따라서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1번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인데 자, 시그마 n의 걸 1에서 무한대까지 an의 급수와 2an 플러스 bn의 급수가 수렴한다면 bn의 급수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급수의 성질 수렴하는 두 급수의 경우 합이나 차를 할 수 있다. 자, 따라서 an의 급수가 k로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하고 2an 플러스 bn의 급수가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n 급수가 2배가 되면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2배의 an이 2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급수의 수렴하는 급수 같은 경우에 실수배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렴하는 두 급수는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니까 베타에서 2알파라고 빼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베타에서 2알파를 빼보면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2an 없어지고 bn만 남았죠? 따라서 bn이 급수가 베타 마이너스 2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참인으로 한 문장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an 플러스 bn 수열의 급수가 수렴한다면 an 수열과 bn 수열 둘 중 하나는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조건을 줬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an 수열과 bn 수열 중 하나 이상만 수렴하게 된다, 하나 이상이 수렴하게 된다 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둘 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혹시 an 플러스 bn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an 수열이 만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고 bn 수열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라는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런 수열이라고 했을 때 an 수열의 경우 홀수함까지의 합이 1의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짝수함까지의 합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급수를 봤을 때 홀수함까지의 합은 1로 수렴, 짝수함까지의 합은 0으로 수렴.
근데 수렴하는 값이 두 값이라는 것은 급수가 발산한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AN이 급수가 발산한다면 BN도 역시 똑같이 발산하는 급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N, BN 수열은 그 급수가 둘 다 발산하는데도 불구하고 AN 플러스 BN의 경우 빵빵빵빵빵빵으로 계속해서 그 항들의 값이 0이라는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AN 플러스 BN의 급수는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문장이 항상 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관례로서 적합한 고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 거짓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시그마 n 걸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그랬습니다. an 수열의 급수가 수렴이면 en 수열의 급수도 수렴인가요? 라고 지금 묻고 있죠. 자, 등비급수의 경우면 수렴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다른 형태의 수열이라면 어떨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AN 수열의 일반항이 분수식의 형태인 NN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수열은 구분수 분해에 의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그 표현이 가능할 텐데 시그마 n 걸 1에서 무한대까지 an 같은 경우에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교차부가 계속해서 나오므로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써보면 직접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아이를 나열했을 때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1이라는 값으로 i가 수렴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n 수열일 때 급수를 a의 en, 즉 짝수원째 항만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짝수원째 항만 가지고 한번 나열을 해봤더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될 때, 자, 2를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를 갖다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의 수열의 형태가 나열이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n항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2n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그렇다면 이 값이 연속적으로 없어지는 항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수들의 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꼭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발산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등비급수 AN이 수렴이면 AN도 수렴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아까 우리가 2-11번에서 봤을 때 등비급수의 수렴은 R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에 속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면 되는데 이것에 2n제곱을 했을 때, 즉 짝수원째 항들만 쭉 나열했을 때 R의 제곱이 공비가 될 때 수렴값의 범위에 그 공비가 속한다라는 걸 확인했었죠. 이 말이 그 말이네요. 따라서 얘는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두 개의 등비급수 AN의 급수와 BN의 급수가 발산이 되면 AN 플러스 BN의 극한값은 0이 아니게 된다라고 했죠? 자, AN의 급수 발산, BN의 급수 발산하는 그러한 예시, 2번에서 예시를 본 바 있습니다. 이러한 AN 수열과 BN 수열이라고 했을 때 AN 플러스 BN은 모든 항의 값이 0이 나오죠? 그럼 극한값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례로서 두 번째
예시를 그대로 가져다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얘도 거짓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11번의 답은 1번과 4번으로 선택해 줄 수 있겠군요. 비적분 기본 정석 연습 문제 풀이 단원 2 급수 2-13번, 2-14번 연습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 등비수열 AN에 대해 자 AN이 등비수열이라고 직접적으로 줬죠. 그랬을 때 AN 수열의 급수가 2분의 3으로 수렴 AN 제곱급에 대한 급수가 8분의 9로 수렴한다면 AN의 세제곱의 급수는 과연 어디로 수렴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등비급수의 수렴 공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하니까 AN에 대한 일반항 자체를 어떻게 풀지 결정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A1 R의 N-1제곱 얘가 일반항이죠. 이렇게 뒀을 때 AN에 대한 급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식을 세우면 될까 생각해보니 1-R분의 A1 요 값이 2분의 3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AN 제곱이라는 요 아이의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하니까 AN에 대한 제곱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요 아이 제곱이니까 A1 제곱 곱하기 R 제곱에 대한 N-1제곱 따라서 N에 1을 집어넣게 되면 A1 제곱이 되고요 2를 집어넣게 되면 A1 제곱 R 제곱이 되니까 공비의 값이 R 제곱 초항의 값이 A1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 제곱의 급수는 1-R 제곱분의 A1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8분의 9로 수렴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하는 AN 세제곱에 대한 급수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적어보기로 합니다. AN 세제곱은 A1 세제곱 R의 세제곱에 N-1제곱이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이 식에서 공비의 값과 초항의 값을 알아보니 공비는 R의 세제곱, 초항은 A1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급수는 1-R 세제곱분의 A1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R과 A1의 값을 알아야 하니까 앞에서 주어진 두 개의 조건식에서 R 값과 A1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연립을 하면 되겠군요. 따라서 R에 있는 요 식이 2차니까 이 2차 인식을 1차 인식으로 나눗셈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좌변을 가볍게 우변을 이렇게 나눗셈을 하죠.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보니까 1-R 제곱분의 A1 제곱이라는 요 식을 1-R분의 A1으로 나눠주면 자 우변 8분의 9를 2분의 3으로 나누는 것이 되어서 그 식의 형태가 자 약분이 되네요. 1-R 제곱과 1-R 약분하면 여기는 1 플러스 R이 나고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A1의 값과 A1 제곱을 약분하게 되면 A1 하나씩 지워져서 여기는 1이 남고 여기는 A1 하나 남겠죠. 자 숫자도 마찬가지 2로 약분하면 여기는 4, 3로 약분하면 여기는 3이 남습니다. 따라서 1 플러스 R분의 A1의 값이 4분의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4분의 3 A1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A1 초항을 4분의 3의 1 플러스 R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디에 구해놓은 첫 번째 식의 1-R분의 A1에 A1 대신 4분의 3 1 플러스 R이라는 식을 대입하는 것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이 식에 대입하여 정리해 보면 4의 1-R분의 3의 1 플러스 R이라는 값이 2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면 여기에 2가 곱해지고 양변에 3을 나눠주면 이 3이 둘 다 지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1 플러스 R의 값이 2배의 1-R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
R의 값이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R의 값이 3분의 1이 되었으니 여기에 있는 R의 3분의 1을 대입하는 순간 A1의 값이 1이 됨을 알 수 있군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1-R의 세제곱분의 A1 세제곱에 R의 값과 A1의 값을 대입해서 저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니 1-27분의 1분의 1이라는 식이 구해져서 결론 26분의 27이라는 그 급수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4번 급수 3분의 2의 n-1제곱을 일반항으로 하는 등비급수와 3분의 2의 n-1제곱을 일반항으로 하는 등비수열의 1항부터 라지 n항까지의 합. 그 둘의 차가 0.01 이하가 되는 자연수 라지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단, 로그 2의 값은 0.3010, 로그 3의 값은 0.4771로 계산할 것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럼 급수를 일단은 구해야 하니, 자, 1-공비 3분의 2 분의 n에다가 1 집어넣을 때 나오는 첫 번째 항의가 1에서 뺍니다. 무엇을? 1항부터 라지 n항까지의 합의 값을 뺍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1-공비 3분의 2 분의 첫 번째야 1 곱하기 1-3분의 2에 더해진 항의 개수 제곱 1부터 라지 n까지니까 라지 n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둘을 뺀 요 값의 절대값이 0.01 이하이다 에서 n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해보니까 얘는 3이 되죠. 자, 얘를 계산해보니까 3이 분자에 곱해집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서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2의 라지 n제곱 요 놈의 절대값이 0.01 이하이라 라는 것이죠. 오, 3 빼기 3에서 3이 지워집니다. 요 아이만 남는데 형태가 양수의 지수가 붙어 있어서 항상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게 되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3분의 2 라지 n제곱이 0.01 이하가 되는 라지 n의 값을 구하면 되겠군요. 지수의 값을 구해야 하니까 양면 로그를 취해서 저 n의 값을 한번 예측해 봅니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 자, 로그 3의 3분의 2의 n제곱이니까 곱은 더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그 3 플러스 n의 로그 3분의 2는 진수끼리 나눗셈? 그렇다면 로그끼리 뺄셈으로 우리가 그 값을 정리해 봐야 되겠죠. 로그 1 빼기 로그 3 얘가 로그 0.02 10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하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3의 값이 0.4771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우변은 마이너스 2.4771이라는 값이 될 것이고요. 좌변의 값은 로그 2 빼기 로그 3을 내가 정리했을 때 0.4771과 0.3010의 차이인 0.1761 1761이라는 값 그것이 마이너스로 보면 되겠군요. 마이너스 0.1761 라지 n 그렇다면 마이너스 0.1761로 양변을 나누면 될 테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군요. 그래서 이 i를 써보면 라젠이 0.1761분의 2.4771 이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분모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소수점을 이렇게 지워주면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어서 3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3으로 약분을 일단 해보면 3, 5, 15 3, 8, 24 3, 7, 21 3, 8, 24 3, 2, 6 3, 5, 15 3, 7, 21 8257을 587로 나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8257을 587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 587 8 3
7에서 2 4 4, 7, 28 4, 8, 32 4, 5, 20 빼보면 9, 3 점 찍고 0을 붙여도 390은 587보다 작으니까 0 하나 더 붙이면 숫자가 붙겠죠. 근데 이 밑에 숫자는 의미가 없으니 이제 써보도록 합니다. 14.0.0 이런 숫자 이상의 값이 n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n이 이 숫자 이상의 자연수라고 한다면 최소 자연수 라지 n은 15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연습문제 2-15번, 2-16번 풀어보겠습니다. 2-15번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1에서 N까지의 합 AK는 이렇게 될 때 A의 EN항에 대한 급수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AK가 N항까지의 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SN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조건으로 SN이 3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다 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얘를 통해 A의 n을 우리가 알고 그 AN에 대한 A의 EN항을 구해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SN을 이용해 AN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SN-SN-1은 AN인데 단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구하죠. 그때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S1의 값이 A1의 값이다 라고 구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AN을 구해보니까 일단 SN은 그냥 쓰면 될 것이고요. 자, SN-1은 빼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n-1제곱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일 테니 마이너스 3 플러스 3의 3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죠. 자, 형태를 보니까 3 빼기 3이 없어집니다. 3분의 1의 n-1제곱과 3이 공통인수네요. 그래서 3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을 묶어내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아이가 따라습니다. 자, 요 아이를 계산해보니까 3분의 2가 되어서 3과 곱해지면 2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라는 AN식이 얻어지거든요. 그러니까 n의 값이 2 이상 6대 임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S1의 값을 구해보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S1이 2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AN을 구한 요 식에도 n에 1을 집어넣었더니 똑같이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은 그 1항부터 모두 다 2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을 따른다? 이 규칙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A의 EN항에 대한 급수를 구해야 합니다. AN이 등비수열로 나왔다는 것은 짝수 번째 함수를 나야 돼서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우리는 등비 급수를 구하면 되겠군요. 그렇다면 초항 A2의 값과 A4로 진행하면서 무엇이 곱해지는지 공비의 값만 알면 이 급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따라서 우리는 A2의 값을 한번 구해봤더니 n에 2를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의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A4로 진행을 하니까 3분의 1이 두 번 곱해지면 되겠죠. 즉 9분의 1이라는 공비의 값을 갖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을 위해서 무한대까지 A의 EN을 구해보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겠군요. 1-9분의 1분의 3분의 2. 따라서 정리해보면 9분의 8분의 3분의 2가 되어서 그 계산 결과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군요. 자, 2-16번 수열 AN에서 A1의 값이 1이고 AN은 n-1항까지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단 n의 값이 2부터 3, 4, 5, 6 이렇게
그때의 AN분의 1의 급수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N이 어떤 식의 수열이 되는지를 이 조건을 통해 한번 알아봐야 하겠군요. 이 형태를 봤더니 정확하게 어떻게 예측되어지는 것이 없어서 나열을 통해 한번 알아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이 생각이 들죠. 따라서 A2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1항에서 1항까지 가니까 A1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얘는 1이 되겠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3는 A1 플러스 A2의 값이 되니까 1 플러스 1이 되어서 2의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A4의 값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가 되어서 1 플러스 1 플러스 2, 즉 2의 2배, 2의 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A5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의 값이 되니까 여기까지 더해진 A4까지 더해진 2의 제곱의 값에 A4의 값인 2의 제곱을 그렇군요. 그렇다면 A5의 값은 (2의 제곱의 2배가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A6가 2의 4제곱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규칙에 의해 전체 값들이 나열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A의 n항을 2의 n-2제곱으로 표기해 줄 수 있겠네요. 단 얘는 n이 2 이상일 때 나오는 규칙이고 A1의 값은 1로서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n분의 1에서 무한대까지 an분의 1의 값을 구해라. 즉 an분의 1에 대한 급수를 구해라 라는 것은 2의 n-2제곱 분의 1로서 구해지는데 단 2항부터의 합을 그렇게 구해야 하니 1항에서의 값은 따로 대입을 해서 더해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분의 1 플러스 2의 n-2제곱분의 1이므로 2분의 1의 n-2제곱이 될 것이고 공비의 값은 2분의 1 그리고 초항의 값은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인 1이 초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1-2분의 1분의 1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1 플러스 2가 되어서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겠습니다. 연습 문제 2-17번, 2-18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17번 AN의 급수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단 그때 AN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1이 2분의 1일 때 AN분의 1 마이너스 A의 n-1항분의 1의 값이 2의 n-1제곱으로 구해지는 요구한 수열이에요 라고 조건을 줬네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죠.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대입을 해서 하나하나 나열을 해보면 그 규칙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n에 2를 대입해보면 a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2가 되면 a1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이 값은 2가 되겠군요. 넘어가면 a2분의 1이 4가 되어서 a2의 값이 4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A1은 2분의 1이었는데 A2는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A3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A3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이 3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될 것이고 A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역수 4가 되어서 넘어가면 A3분의 1이 8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이 되는군요. 따라서 A3가 8분의 1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A1 2분의 1, A2 4분의 1, A3 8분의 1. 아, 규칙이 보이는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규칙의 AN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 합니다. 2분의 1의 n제곱. AN이 2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시그마 n = 1에서 무한대까지의 AN은 등비급수를 구해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1-0B 2분의 1분의 초항이가 2분의 1로 계산되어질 수 있어 그 결과는 1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18번 x1이 1이고 x2가 3분의 2, x3가 9분의 4. 얘는 xn = 3분의 2 n-1제곱인 등비수열로서 우리들에게 조건이 주어졌군요. fx = x제곱이라는 곡선에 대해 x의 n항 빼기 x의 n 플러스 1항의 값을 밑변 길이로 하고 f의 xn의 제곱의 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라지 AN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넓이의 값 AN에 대한 급수는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따라서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1,1의 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x1이라는 좌표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y = x제곱의 일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x2는 3분의 2가 되었으니 전체 길이의 3분의 2에 점을 찍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이쪽 3분의 2라는 점을 찍었을 때 얘가 x2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때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인 직사각형인 A1을 한번 결정지어 보겠습니다. x의 n에서 xn 플러스 1을 뺀 값이 밑변의 길이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A1의 밑변 길이가 되겠군요. 그때의 높이변은 x의 n을 높이변으로 하여라 라고 했네요. 따라서 높이변은 1인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가 A1이겠군요. 자, 그럼 A2를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A2는 3분의 2 빼기 9분의 4. 그러면 x3의 좌표가 9분의 4를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군요. (9분의 4) 이죠? 그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9분의 4라는 값이 x3의 값인데 두 번째 A2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밑변 길이는 요 아이가 될 것이고 이때에 높이변의 길이라는 것은 3분의 1을 x값에 대입한 y 좌표값이 되니까 이 교점 좌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사각형을 A2 직사각형으로 결정해 줄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A2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3 직사각형을 그러면 또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 x좌표값은 얘가 3분의 2의 제곱이었으니까 3분의 2의 세제곱이 나와야 되겠군요. 27분의 8. 27분의 8. 이쪽 또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27분의 8이라는 x4 좌표값을 내가 결정을 지어줬을 때 이때 나오는 높이변의 길이는 이 y 좌표값이 될 테니 이 부분의 넓이가 A3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끝도 없이 그려지는 형태로 0과 1 사이를 가득 메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넓이값의 합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를 한번 수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A1의 넓이를 계산해 보니까 1의 제곱 곱하기 밑변 길이는 1 빼기 3분의 2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직사각형 3분의 2 빼기 3분의 2의 제곱이라는 밑변 길이에 높이변의 길이인 3분의 2의 제곱이 곱해지는 형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3 직사각형의 넓이는 3분의 2의 제곱에서 3분의 2의 세제곱을 뺀 값을 밑변으로 하고 여기에 높이변 길이 3분의 2의 제곱의 제곱이 곱해진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1-3분의 2라는 단위가 계속해서 인수로 반복되어져서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그렇다는 것은 1-3분의 2를 초항으로 하고 이 i에 규칙적으로 곱해지는 값이 공비임을 보여주고 있는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급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 공비의 값을 구해가는 과정으로 형태를 분석하면 되겠군요. 조항 1-3분의 2 더하기 자, 요 식에서 3분의 2를 이 괄호 안에서 묶어내게 되면 3분의 2의 세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요 괄호 안에는 1-3분의 2가 남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세 번째 요 항에서는 3분의 2의 제곱을 중괄호에서 묶어내는 순간 3분의 2의 6제곱이 1-3분의 2의 곱해지는 형태로 식이 정리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식의 규칙에 따라 초항의 값이 3분의 1이고 공비의 값은 3분의 2의 세제곱이 되는 이러한 등비수열의 급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는 공식에 의해 1-27분의 8분의 3분의 1이라는 값으로 저 값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27분의 19분의 3분의 1 19분의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연습 문제 2-19번 풀어보겠습니다. 2-19 공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진 거리의 5분의 3만큼 다시 튀어오른다고 하자 10m 높이에서 떨어진 공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m 높이에서 공이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진 공이 다시 튀어오르죠. 처음 거리 10m에 대해 5분의 3만큼 튀어오르려고 합니다. 이게 다시 튀어올라서 다시 또 떨어지겠죠. 근데 이때의 높이가 10m의 5분의 3이라고 합니다. 얘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또 5분의 3만큼이 튀어오를 테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거리라는 것이 다시 5분의 3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면 되겠죠. 자,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10m만큼 움직이고 이 10m에 대해 5분의 3만큼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요 높이까지 튀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죠. 이 거리만 두 번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은 빨간색에 의해 요 거리에 대해 5분의 3만큼 튀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따라서 5분의 3이 노란색 요 글자에 한 번 더 곱해져야 되죠. 제곱이 되겠군요. 그런데 역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두 번 그 거리만큼을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떨어지는 공이 계속 저 과정을 반복했을 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끝없이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10m는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5분의 3이 곱해진 요 i부터 두 번씩 이동하게 될 것이니까 규칙이 두 번째 항부터 생기는 그러한 형태겠네요. 따라서 10 플러스 두 번째 공통항이 10 곱하기 2가 공통항이네요. 10 곱하기 2를 그러면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10 곱하기 2에서 5분의 3만큼이 계속해서 곱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곱해진 5분의 3을 우리는 공비라고 생각을 하고 5분의 3 곱하기 10 곱하기 2에 해당하는 이 값을 초항의 값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멈출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라고 했으니 다 그 값들을 더해가면 등비급수의 형태로 화분의 값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따라서 1-공비 5분의 3분의 처음 항의 값 5분의 3 곱하기 10 곱하기 2로 그 값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계산해 보니까 10 플러스 분모 5분의 2 분자 계산해 보면 12가 되네요. 따라서 분모의 분자와 분자의 분자가 약분이 가능하겠죠. 결론 10 플러스 30이 되니까 40m라는 거리만큼을 공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연속 문제 2-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에서 반지름 길이 2인 원이 주어졌고 그 원의 지름 AB와 CD 둘을 직교하도록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B와 CD가 이렇게 직교할 때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BCD를 그렸습니다. 부채꼴 BCD와 A를 중심으로 하고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ACD를 그렸을 때 이 부채꼴 두 개가 만나서 겹치는 부분, 즉 공통으로 그려지는 부분에 색칠을 해서 얻은 이 그림을 우리는 R1이라고 한다라고 주어졌군요. 이 R1 그림에서 또다시 BC를 반지름으로 해 그린 부채꼴의 호 CD와 AB 지름이 만나는 점을 F라고 잡고 AC를 반지름으로 하고 CD를 지나는 부채꼴 ACD를 그렸을 때 AB 지름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AF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리고 E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두 원에도 첫 번째 R1 그림에서 그렸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채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에 색칠을 하였고 이러한 색칠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원들을 그려 넣어 그림을 똑같이 색칠해 나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을 때 이때에 색칠된 부분들의 넓이의 합의 값을 Rn 그림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때의 그 SN에 대한 극한값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I는 그 넓이 합에 대한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의 값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가만히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방식이 똑같은 방법에 의해 그려지므로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축소된 비율이 두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이 축소되어져 가는 비율과 일치하는 똑같은 비율로 계속해서 축소됨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 그림은 공비의 값, 즉 닮은 비를 공비로 하는 그러한 등비 수열의 형태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넓이의 합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는 것은 넓이 합의 극한, 합에 대한 극한, 등비 수열로 이루어지는 합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는 것이니 등비 급수를 구하라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따라서 이 등비급수의 값은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넓이 S1으로서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그림에서의 넓이 값과 공비의 값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첫 번째 넓이 값 S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지요. S1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군요.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BCD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색칠되어진 부분의 반쪽의 넓이가 나오므로 이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하면 S1이 구해질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하니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군요. CD와 AB가 직교하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그때의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로 같으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이 BC변의 길이가 2√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90도가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군요. 따라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에 의해 2분의 1 곱하기 2√2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90도 2분의 파이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4 곱하기 높이변의 길이 2로 구해서 빼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군요. 이 넓이 값에 대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2배의 값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S1이 최종적으로 구해질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니까 8 곱하기 4분의 파이 그래서 2파이가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빼기 4로 계산이 되겠군요. 여기에 2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정리해보면 4의 파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첫 번째 넓이 값이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비의 값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도형의 닮은 비를 가지고 그것을 넓이 비로 한번 전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비는
첫 번째 원의 지름길이 4대 두 번째 원의 AF가 지름길이니 4-2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닮은비에 의해 우리는 1대 1-2분의 루트 2라는 닮은비를 끄집어낼 수 있고, 이 닮은비를 이용해 우리는 이 닮은비를 넓이비로 전환시켰을 때 이 닮은비의 제곱비가 넓이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 1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의 닮은비를 갖는다, 넓이비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넓이비의 값을 가지는 도형이 첫 번째는 하나였다가 두 번째는 두 개였다가 세 번째는 네 개로 늘어나는 두 배의 비율로서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넓이의 비율에 늘어나는 개수의 비율을 곱해 주어야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공비의 값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 값에 곱하기 2를 하여 공비의 값을 결정해 주겠습니다. 공비의 값을 구해보니 3-2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첫 번째 항의 값과 공비의 값을 모두 알았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급수의 공식에 이 둘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의 값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4의 파이 마이너스 2로 계산되어짐을 알 수 있고, 이 아이를 정리해보면 2 루트 2 마이너스 2에서 2를 묶어내면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4의 파이 마이너스 2가 되니 2를 약분하여 분모의 무리수를 유리화해주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분모는 2 빼기 1이 되어서 1이 되니까 분자의 값 2의 파이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값이 SN의 극한값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연습 문제 2-2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21번 자연수 n에 대해서 7의 n제곱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그 1의 자리 숫자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그때의 10의 n제곱분의 그때 나온 1의 자리 숫자에 대한 수열 an, 10의 n제곱분의 an에 대한 급수의 값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일단 an의 규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고, 10의 n제곱분의 an이 급수가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의 수열이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7의 n제곱의 1이 자리 숫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의 값은 7의 1제곱이니까 1의 자리 숫자 7이겠죠. 자, a2의 값은 7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니까 7, 7, 49, 9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A3의 값은 7, 9, 63, 1의 자리 숫자는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4는 7, 3, 21에서 나오는 1이라는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 그 다음 A5는 다시 7로 돌아가서 이 7931이라는 수의 계속된 반복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일반항을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겁니다. A의 4K-3은 7. 어떻게 되죠? 1항.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5항. 3을 집어넣으면 9항. 13항. 계속해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그 번째 항에 나오는 값이 계속 7이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얘는 그러면 A의 4K-2항이 9구나. 얘는 A의 4K-1항이 3이구나. 얘는 A의 4K항의 값이 1이구나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렇다면요, 이 각각의 항들에 대한 정리를 10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아이로 나타내어야 하니 우리는 이러한 순서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요 아이는 10분의 7, 두 번째 항이 10의 5제곱분의 7, 그 다음 항이 10의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9제곱분의 7, 그 다음은 10의 13제곱분의 7, 점점점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4K-2항이라는 것은 10의 제곱분의 9, 10의 6제곱분의 9, 10의 10제곱분의 9, 10의 14제곱분의 9, 점점점으로 정리되어야 되고 10의 4K, A의 4K-1항의 값이 3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 아이는 10의 세제곱분의 3, 10의 7제곱분의 3, 10의 11제곱분의 3, 10의 15제곱분의 3, 점점점. A의 3K항은 1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10의 4제곱분의 1, 10의 8제곱분의 1, 10의 12제곱분의 1, 10의 16제곱분의 1, 점점점으로 그 값들이 정리되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요 아이의 급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각각의 아이들이 등비 수열의 형태를 이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값들의 합은 등비급수로, 이 값들의 합도 등비급수로, 이 합들의 값도 등비급수로, 이 합들의 값도 등비급수로 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값들을 등비급수의 값으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아이를 등비급수로 구해봅니다. 1 마이너스 공비의 값 10의 4제곱분의 1 분의 수항의 값이 10분의 7인가요? 10분의 7로 계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요 아이도 역시 공비의 값은 똑같군요. 10의 4제곱분의 1. 수항의 값이 단지 10의 제곱분의 9로. 세 번째 아이도 1 마이너스 10의 4제곱분의 1 분의 10의 세제곱분의 3. 네 번째 아이는 1 마이너스 10의 4제곱분의 1 분의 10의 4제곱분의 1로 계산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분모의 값이 다 1 마이너스 10의 4제곱분의 1인데 초항의 값이 10분의 7, 10의 제곱분의 9, 10의 세제곱분의 3, 10의 4제곱분의 1인 아이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계산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면 되겠군요. 1 마이너스 10의 4제곱분의 1 분의 10분의 7 더한 10의 제곱분의 9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3 더하기 10의 4제곱분의 1로 계산되어지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자, 분모는 10의 4제곱분의 10의 4제곱 빼기 1로 정리될 것이고요. 분자는 10의 4제곱분의 7,931로 정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10의 4제곱을 약분했을 때 분모는 9,999, 분자는 7,931이라는 값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1의 매수라는 사실이 보이는군요. 11로 약분을 하게 되면 909,
11로 약분을 하게 되면 721. 따라서 909분의 72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909분의 721로 계산력을 확인했습니다. 연속 문제 2-2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2번 수열 AN의 각 항이 A1의 값이 0.11111, A2의 값이 0.10101010, A3의 값은 0.100100100. A의 n항으로 가니까 0이 n-1개만큼 붙어있는 1000000의 순환소수라는 조건이네요. 자, 이렇게 AN을 정의할 때 A의 n 플러스 1 항분의 1 빼기 A의 n 항분의 1의 값의 급수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주었군요. 그렇다면 AN의 값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A1의 값을 분수값으로 고쳐보니까 A1은 9분의 1이 되었고요. A2는 99분의 10이 되었고요. A3는 999분의 100이 되었고요. 아이고, A의 n항의 값은 9의 개수가 n개가 나오고 그 위에 100, 0의 개수가 n-1개인 n자리수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 값들이 나오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인고 하니 A의 n 플러스 1항분의 1 마이너스 A의 n항분의 1이니까 얘의 역수에서 10분의 99에서 1분의 9를 빼야 되고 100분의 999에서 10분의 99를 빼야 되고 그러한 연속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을 때 급수의 값 무한대까지 보내면 과연 그 값은 수렴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래서 A1분의 1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9라는 값이 나옵니다. A2의 분의 1을 구해보도록 합니다. 10분의 99? 9.9의 값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A3분의 1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니다. 9.99의 값이 나오는군요.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써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값은 10 빼기 1. 두 번째 값은 10 빼기 0.1. 세 번째 값은 10 빼기 0.01. 점점점. 마지막 A의 n항분의 1의 값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요 아이는 9.9999 9로 표현되어 수 있을 것인데 n자리 숫자 분의 n자리 숫자니까 이 9의 개수가 n-1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아이는 10 마이너스 0.0000.01이 될 것인데 이때 이 0의 개수가 몇 개일 거냐? 요 1이라는 아이가 있는 위치가 n-1의 자리여야 하니까 이 0의 개수는 n-1
2개가 되겠군요. 이렇게.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우리들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형태를 정리해서 한번 써볼 수 있겠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마이너스 an분의 1 더하기 a의 n 플러스 1분의 1로 이 i를 정리해서 쓸 때 우리는 나열에 의해 이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열을 한번 해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아이를 나열해 보면 마이너스 an분의 1이니까 10-1에 마이너스 9를 붙여야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1.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야 하니까 이 항을 플러스 10 마이너스 0.1로 요 아이가 첫 번째 a1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n에 2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0.1이 되고 플러스 a3분의 1이 10 마이너스 0.01이 되어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0.0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런 형태로 쭉 그 값이 나열되어질 것입니다. 그 값이 나열이 되어서 어디까지? n항까지가 나열된다면 n번째 항의 값은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죠. 규칙을 보니 10이 이렇게 무조건 지워지게 되어 있고요. 요 차이 값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항은 1 빼기 0.1, 두 번째 항은 0.1 빼기 0.01, 세 번째 항은 0.01 빼기 0.001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0.1 없어지고 0.01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값이 어떻게 배열이 됐는지 보니까 처음에는 1, 두 번째는 10분의 1, 세 번째는 100분의 1. 그렇다면 n번째 항이라는 것은 10분의 1의 n-1제곱, n제곱, n-1제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1의 n-1제곱 거기에 빼기 10분의 1의 n-2제곱으로 형태가 정리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각각의 값이 계속해서 없어지니 10분의 1의 n-1제곱까지의 값이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첫 번째 항의 값인 1이 남고 마지막 항의 값인 마이너스 10분의 1의 n-2제곱이 남아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10-1의 n-2제곱이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전체 값은 1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